초반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투자를 받기로 했었는데 투자사에서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 팀원들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12월 월급까지 주고 나면은 다음 달 월급은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라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웨이브덱 정혜갑 대표입니다. 요즘에 사실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뭔가 특별히 뭐 붙이자고 하면은 웨이브덱은 또 AI를 통해서 음성을 변환시키거나 음악적인 처리를 하는 걸 좀 하고 있고요. 저기 저 나오네.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오늘 일정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아침에 미팅이 2개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개발도 맡고 있어가지고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이후에 뭐 점심 먹고 또 오후 일정 또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미팅 한 개 있고요. 대부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 유치도 끝나고 해가지고 개발 사이드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몇 층이에요? 사무실은 18층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층수에서는 가장 높은 층. 올라가자마자 바로 10시에 저희가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미팅 하거든요. 사실 여기 온 지 저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좀 어색해요. 제가 지금 용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쾌해 보이지 않아요? 집이랑 되게 먼데 네. 매일 출퇴근 이렇게 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가지고 어제 집하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계약을 했고 아마 4월 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여기요? 사무실? 여기는 무료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긴 하는데 뭐 1인당 5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캠프에서 이제 운영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윌림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지금? 상관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게임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는데 게임이요? 네. 저 게임 스트리머 했을 정도로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요. 개발을 하게 된 것도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개발을 한 거거든요. 저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까지 왔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많이 했었는데 특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랭커로 찍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막 배그튜브? 뭐 이런 유튜브에도 막 자주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접었지만 배틀그라운드 랭킹이 어느 정도 오는가요? 거의 40위까지 찍어본 적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랭킹 사이트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찍히는 거 보면은 42 이렇게 찍힌 적도 있고 유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게임에 좀 미쳐 살았죠. 하나를 하면은 미쳐서 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말도 안 되게 집중을 하는 타입이에요. 만약에 게임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하는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코딩이나 뭐 다른 걸 할 때도 집중을 하면은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사무실이 몇 시 정도에 자체로? 한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대부분 이제 차가지고 굉장히 와글와글해집니다. 게임 말고 이렇게 빠져서 어떤 것들 있을까요? 피아노도 좀 쳤고요. 얼마나 쳤나요? 피아노는 한 8살 때부터 쳤으니까 20년 넘었죠. 요즘에는 쇼팽 발라드 1번 이런 거 치고 발라드 1번이 되게 좀 어려운 곡이라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거를 이제 스트리밍 하면서 같이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왜 이것밖에 안 치냐? 어떤 거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네. 잠옷 입고 무표정으로 치시더라고요. 그때 무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사업하면서 좀 바뀐 거거든요. 아, 직원들은 몇 시까지 다 출근하나요? 10시까지 출근하고요. 그 10시 되면 바로 미팅 시작하나요? 네, 10시에 저희 미팅이 있습니다. 어디 자리에서? 아니요, 19층에서. 저희가 좀 먼저 올라가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제일 친한 직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희 다 친해요, 사실. 안 친한 분은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었는데. 대표를 호행하는 직원들의 느낌. 원래 안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러지 마세요. 직원은 총 몇 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 포함해서 5명. 지금 저 두 분은 출근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올라오실 거예요. 대표님 오늘 그 촬영도 있는데 커피 한 잔 사주십니까? 이따가 다 오시면.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저 대표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안 부르거든요 원래. 그럼 그냥 뭐라고? 원래대로 할게요. 회감님이라고. 네. 아, 제가 약간 의식이 돼가지고. 네,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의식돼가지고 원래 저희는 이제 이름 님이 호칭이고요.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직원은 없어요. 찍었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조건이 처음에 오시고 투룸인데. 네. 그리고 형님 여기 형님 틀렸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처음으로 이제 게임 만든 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RPG 만들기라고 굉장히 이제 간단한 툴이 있어요. 계속 만들다 보니까 좀 프로그래밍적인 지식도 쌓이고 14살 때부터는 이제 C 언어라고 이제 컴퓨터 언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뭐 정보 올림피아드도 나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지식이 계속 쌓이고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즐겨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만든 게임을 이렇게 즐겨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어낸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이제 유저분들이 즐겨주신다는 게 새로운 기분이었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만든 서비스, 내가 만든 게임이든 제 사람들이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결국에는 창업밖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은 누가 이제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랑은 안 맞지 않았나.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그냥 창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다가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라는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법인으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은 2021년에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이제 AI로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주제로 만들었거든요. 헬로 크리에이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당장의 그 서비스가 지표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했고 피보팅 결정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볼리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제 헬로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 상품 그리고 기술 그 사이 어딘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가슴에 사실 박히진 않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B2B로서 뭐 이런 기술 되니까 뭐 사용할게요 이렇게는 되는데 B2C 고객들한테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케팅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제 자신으로도 사실 엔지니어라서 기술과 상품을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좀 탈피를 하고 이렇게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분석하기로는 제가 크리에이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소음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좀 이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그럼 AI로 좀 도와주면은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막연히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사실 그 기술을 만든다고 그게 상품이 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거 탈피한 상태인가요? 사실 완벽히 탈피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탈피를 하는 중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기술이 없어도 굉장히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거든요. 어떤 기업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막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구나, 기술이랑 상품은 다르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게 될 미팅은 어떤 미팅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그룹바이라고 개발자 채용 플랫폼인데 거기 쪽이랑 미팅이 있어요. 따로 개발자 채용을 하시는 나중에도 도움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랑 이제 같은 곳에서 투자받은 포트폴리오 사거든요. 지금 웨이브덱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볼리라고 하는 이제 보이스 라이브러리의 앞 글자를 다시 할게요. 저희는 지금 볼리라고 하는 AI 음성 변환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이제 성우처럼 소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제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음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웨이브덱 정혜갑 대표입니다. 변환을 한번 해줘요.
여자 목소리든 다른 남자 목소리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봐요. 네, 지금 이제 기술 개발하고 이제 제품화하는 단계에 있고 한 4월 중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웨이브 대충 메이크업 대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자 목소리로 됐고 방금 근데 끊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보실래요? 재밌어요 이거. 그럼 제가 질문을 그걸로 해볼까요? 좋아요. 소리 변화하는 게 실시간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네요. 근데 아마 이게 마이크가 좀 멀어서 변환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변화하는 실시간 라이브. 네, 지금 좀 멀어가지고 이거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최종적인 서비스의 목표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계신 건가요? 크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우 녹음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근데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제 1티어급 성우분들은 뭐 1시간에 7, 80만 원. 그 정도로 고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덕션과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 버추얼 휴먼 기업들과도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볼리가 가진 특장점이 따로 일단은 목소리 변환이라고 했는데 이제 TTS인 경우가 많아요. TTS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써서 기계가 말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를 바꾸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목소리를 바꾸는 건 재미가 있어요. 뭐 목소리를 바꿔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 카메라 필터 같은 거죠. 누구나 좋은 외모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거의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에 객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목소리가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는 뭔가 수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MOS, Mean Opinion Score라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받았고요. 그 타사 경쟁사들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2점대, 3점대. 다른 회사 거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근데 다른 회사 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에서. 저희가 한국의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경쟁사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지금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외국 기업들은 영어권 언어로만 학습을 해서 그런지 제가 한국어를 했는데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일반인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흘려서 말하거나 이런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변환을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업한 멤버들일까요? 처음에 창업할 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사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 멤버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그분들 덕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있고 저희가 법인 설립은 사실 22년 7월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신 분들은 3명? 왜 헤어지게 되셨어요? 초반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시점이 왔어요. 저희가 투자를 받기로 했었는데 투자사에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뒤늦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좌절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들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들었다. 만약에 12월 월급까지 주고 나면은 다음 달 월급은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라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들도 이제 한 달 월급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저희가 돈을 못 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제 잘못이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된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인력 구성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뭔가 한 포지션에 2명을 뽑으면 능률이 2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리니어하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유일님 식사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이 저희가 구내식당이 조금만 있으면 꽉 차버려가지고 11시 40분에 그냥 내려가서 먹어버리거든요.
승민님 안 내려가셨어요? 네, 저 오늘 점심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좀 이따 점심 먹고 그냥 한숨 자고. 여기 보면서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작년에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화장식 부문 1등을 했는데요. 1등을 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다. 안타깝더라고요. 1등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실 엄청난 과정이 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인공지능 경진대 플랫폼을 좀 해봤던 게 2021년이에요. 그때 이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처음 경험을 해봤고 어떤 문제에 이제 참여를 해서 해봤는데 그게 700 몇 등이 나왔어요. 처음에 엉망인 성과잖아요. 사실 700 몇 등이면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오히려 1등을 안 해도 참여해서 얻는 게 있었어요. 이런 노하우도 공유를 해주시고 코드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점수가 좀 오르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다음에 또 적용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장려상 4등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전한 작년에 대회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도전하는 거. 왜냐면은 저도 또 인공지능 경진대회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면서 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나가봤자 어차피 상도 못 받을 건데 왜 나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생각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다고 지금은 느껴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성과를 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뭐 엄청난 천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뭐 꼴등을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고 나가봤자 뭐 상품도 없는데 하면서 못 나가고 굉장히 큰 경험의 기회를 놓친 거죠. 저는 옛날부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왔으면 더 내가 지금 더 발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뭐 혜택이 있었나요? 1등을 하면 사업화 지원금 2억 원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꼭 해서 우리가 이번에 법인 전환도 할 겸 2억 원의 시드 머니로 뭔가 대단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자. 그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2억이 걸려 있으니까 저희 회사가 사실 그때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그냥 폐업해야 될 위기였어서 목숨을 걸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커리어를 걸었다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마인드. 그렇죠. 지금은 사실 책임감이 그 전이랑 다른 게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정부에서 받은 돈이나 빚을 내서 쓴 돈이나 뭐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1등이 돼야겠다. 이거는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도리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오 참 어려운데 각오는 진짜 잘 될 거예요. 저희 2년 후면은 실리콘밸리로 날아가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실리콘밸리로 못 가더라도 최소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는 진출을 해 있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시작도 화이팅이에요. 네. 저희 회사가 사실 그때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그냥 폐업해야 될 위기였어요. 지금은 사실 책임감이 그 전이랑 다른 게 지금은 1등이 돼야겠다. 진짜 잘 될 거예요. 저희 2년 후면은 실리콘밸리로 날아가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실리콘밸리로 못 가더라도 최소한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는 진출을 해 있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